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 여러분의 지갑을 두드릴 깜짝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색깔 옷이 그 기회를 흐릴 수도 있는데요. 요즘 열심히 살아도 금전엔 바람만 스친다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이번 6월 숲을 비추는 햇살처럼 부드럽고 강한 성장 기운이 몰려옵니다. 오래된 인연과 돌발 재물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운색과 숫자 활용법, 그리고 재물을 세어 나가게 만드는 물건 3가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배경에 흐르는 777세의 주파수는 재물 파동을 부드럽게 증폭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집중 못하셔도 틀어두기만 해도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나가듯 놓치기 쉬우니 최소 2번 시청하시고 중요 부분은 메모해 두세요. 보고 싶은 변화나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하면 실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두시면 매월 토끼띠 맞춤 운세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인과 함께 공유하시면 긍정 파동이 배가 됩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 속에서 손쉽게 재물운을 확장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기와 메모는 운세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안개가 걷히듯 기회가 드러나는 토끼띠 6월 운세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번 을사년 6월의 흐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토끼띠 여러분께 안개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숲을 비추듯 부드럽지만 강한 성장의 기운을 동시에 전해줍니다. 한 달 내내 나무가 꽃에서 열매로 넘어가는 과정처럼 보상이 따라오지만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과실이 탈 수 있으니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번 달 전체 운세를 요약하자면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오고 뜻밖의 재물문이 열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모든 인연이 선물은 아니므로 상대가 내미는 도움 속에 숨겨진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확률이 크니 귀를 활짝 열어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흐름을 잘 활용하신다면 금전과 명예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기회가 열립니다. 첫째, 이번 달 토끼띠 금전운과 재물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은 음력 10일에서 14일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지갑에 기분 좋은 충전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말일로 갈수록 지출이 예고 없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소비 계획을 세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윗사람 체면을 살리려는 접대비나 모임 회비는 금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생소한 영역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이미 경험한 분야를 고급화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오래 지켜보신 분이라면 신규 종목보다는 오랜 기간 관찰했던 기업의 재무 변화와 산업 전망을 재검토하여 재진입하시는 편이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포인트는 숨겨진 비용입니다. 양도세 보험료, 각종 수수료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면 절세 효과로 의외로 큰 금액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운입니다. 이번 달 토끼띠 건강운은 과로보다는 부주의에서 생기는 트러블이 주의 대상입니다. 갑작스러운 한 모금 찬물에 체하실 수 있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다가 허리를 삐끗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틈날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0대 직장인 여러분은 오후 2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목과 어깨를 크게 돌려 혈액순환을 도와주시면 두통이 줄어듭니다.
50대 가장께서는 귀가 구 곧바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열기가 빠져 숙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어르신께서는 심혈관 계통에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새벽 운동 전에는 견과류로 가벼운 혈당 보충을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들께서는 새벽 기온이 떨어질 때 무릎과 허리가 삐걱거릴 수 있으니 가벼운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셋째, 이번 달 토끼띠와 조화가 좋은 띠입니다. 양띠와 돼지띠가 가장 돋보입니다. 두 띠 모두 목과 수의 기운을 품고 있어 토끼띠의 목기와 상생하며 침체된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양띠 친구와 대화하시면 애정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고 돼지띠 지인을 통해서는 돈이 되는 정보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닭띠와는 잔가지가 엉켜 서로의 길을 막는 형상이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실 때는 약간의 거리를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날이 무뎌진 칼입니다. 칼은 금의 속성을 지니지만 제 기능을 잃으면 금기가 흙기로 변해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칼날이 선명하지 않다면 바로 갈아서 쓰시거나 과감히 교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는 신발장 바닥에 방치된 낡은 운동화입니다. 신발은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문입니다. 바닥에 흙먼지가 쌓여있는 운동화를 내버려 두면 재물 에너지의 문이 막혀 돈이 들어와도 새어 나갑니다. 오래된 운동화는 깨끗이 세탁 후 기부하시거나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완전히 방전된 휴대용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름은 배터리지만 내부에 생명력이 없으니 재물 에너지가 소진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충전이 가능하다면 에너지를 채워두시고 이미 수명을 다했다면 정리하여 새로운 에너지 통로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흉일과 길일입니다. 토끼띠가 이번 달 피하셔야 할 흉일은 음력 3일, 8일, 14일 그리고 22일입니다. 이날은 바람 끝이 예리해 고집을 세우거나 서두르면 뜻하지 않은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수술, 약속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기억하셔야 할 길일은 음력 6일, 10일, 18일 그리고 24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산들바람과 같은 부드러운 도움이 밀려옵니다. 음력 10일에는 종이에 적으셨던 작은 목표가 현실 계약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준비를 갖추시면 결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행운의 숫자와 색깔입니다. 행운의 숫자는 3과 8 그리고 7입니다. 새는 시작과 도전을 도와주며 8은 확장과 풍요를 넓혀줍니다. 7은 막힘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행운의 색깔은 연한 민트와 아이보리입니다. 두 색은 목기, 수기, 토기의 조화를 이루어 토끼띠의 부드러운 기운을 극대화합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색은 탁한 회색입니다. 회색 옷은 목기의 성장 에너지를 가로막아 의욕을 꺾고 기회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회색 정장이나 코트를 옷장 깊숙이 넣어 두시고 중요한 날에는 밝은 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연도별 로또 운세입니다. 먼저 을묘생인 75년생은 음력 10일과 18일 두 차례 기회가 유력합니다. 오후 4시와 7시 사이에 소액으로 선명한 꿈에서 떠오른 숫자를 활용하시면 뜻밖의 행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개묘생인 63년생은 음력 6일 그리고 24일에 기운이 집중됩니다. 단 한 구좌만 구매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태도가 당첨 확률을 높입니다. 신묘생인 51년생은 음력 10일에 승부가 납니다.
이때는 가족과 함께 숫자를 정해 공동 구매하시면 길합니다. 여기에 387 조합을 적절히 활용하시고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열매가 굵어집니다. 이제 각 영역을 조금 더 깊이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투자 환경을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은 여름 내내 열기를 머금겠지만 토끼띠 분들께서는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실거주 겸 임대 수입을 고려하신 안정형 전략이 유리합니다. 도심 소형 아파트보다 역세권 외과, 중소형이 전세 수요가 꾸준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소폭 상승하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여유 자금은 예금과 단기, 국채에 분산하시면 불확실성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장미 가시에 비유될 정도로 화려하지만 위험이 크니 공부량이 충분치 않다면 학습 시간을 더 확보하신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과 백금 같은 실물 자산을 소량이라도 보유하시면 목기와 금기가 조화를 이루어 불기운을 적절히 제어해 줍니다. 이번 달 금전운을 강화하기 위한 실생활 팁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전자지갑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때 387 조합을 포함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378 또는 837 같은 배열이 좋습니다. 둘째, 지갑을 정리하실 때는 오래된 영수증을 별도 가죽 파우치에 모아두시고 현금 카드만 남기시면 돈의 기운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셋째, 월 3번째 목요일 아침 창문을 열고 초록 식물을 바라보며 한 분간 복식 호흡을 하시면 몸속에 정체돼 있던 기운이 빠져나가 눈앞이 맑아지실 것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어가겠습니다. 40대 직장인께서는 모니터를 오랜 시간 바라보느라 목 주변 근육이 긴장될 수 있으니 하루 3번 이상 목 스트레칭 시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50대 가장께서는 집에 돌아와 바로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60대 어머님들은 혈압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오전 공복에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보리차를 먼저 드신 뒤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70대 이후 어르신께서는 뉴스 시청 중에도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시며 혈액 흐름을 유지하시면 새벽 다리 쥐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토끼띠와 궁합이 좋은 양띠 돼지띠 분들과 식사하실 때는 민트색 티셔츠나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착용해 보세요. 색이 주는 파동이 대화를 밝게 하고 서로의 숨은 장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달띠 친구와 만나는 날에는 회색 상의를 피하시고 연보라나 옅은 베이지를 선택해 충돌되는 기운을 중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3가지 물건을 더 설명드립니다. 무뎌진 칼은 금속이 흙으로 변하는 상징이어서 목기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반드시 갈아 쓰시거나 교체하십시오. 낡은 운동화를 방치하시면 재물의 문에 흙먼지가 쌓여 돈 기운이 막힙니다. 깨끗이 세탁해 기부하시거나 처분하십시오. 방전된 보조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고가 비어있음을 뜻합니다. 충전이 가능하면 채우시고 수명이 끝났다면 폐기하여 순환을 회복하십시오. 이번 달 꿈 해몽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초록 숲길에서 흰 토끼를 보는 꿈은 당일 오후 귀인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연락이 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만나 보십시오. 반대로 회색 토끼가 비를 맞고 웅크리는 꿈은 건강 경고입니다. 그날은 기름진 음식과 찬 음료를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행운 방향은 집안 기준 북동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조금 열어 상쾌한 공기를 들이쉬고 두 손으로 가슴을 두드려 주시면 잠든 폐가 깨어납니다. 북동 방향에 향초를 켜두시면
집 전체에 상쾌한 나무 향이 돌아 잡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남서 방향은 물기를 최소화하십시오. 빨래 건조대를 남서에 두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다른 위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연도별 로또 운 흐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을묘생은 꿈에서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3번 들으시면 그 주 토요일 소액 당첨 복이 따라옵니다. 개묘생은 비 오는 날 가족 우산을 함께 쓰고 걸으시다. 비가 멎으면 행운의 신호입니다. 퇴근길 편의점, 즉석 구매가 확률을 높입니다. 신묘생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사진을 정리하시다. 웃음이 난 그날 오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세 연령대 모두 387 조합을 기본으로 하시되 무리한 욕심을 버리시면 열매가 굵어집니다. 이번 달 대인 관계에서 주의하실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성향이지만 을사년 불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때때로 말끝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나 가족, 모임 전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목을 적셔 음성을 부드럽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료의 부탁을 한 번에 모두 들어주기보다 우선순위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범위만 응답하시면 과중한 짐을 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금전운이 지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건강운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특히 달띠 상사 혹은 파트너와의 대화에서는 회색 단어를 피하고 긍정적 언어로 방향을 돌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어렵다, 대신 방법을 찾아보겠다 같은 표현으로 대화를 이끌면 충돌이 완화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회색 옷을 꼭 완전히 배제해야 할까요? 나는 궁금증입니다. 회색 자체가 나쁜 색은 아니지만 이번 달 토끼띠 목기가 불기운과 부딪힐 때 회색이 안정 대신 정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 계약 상담 면접 날에는 밝은 색을 권장드리고 평소 편안한 복장으로는 약간의 회색 포인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회색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밝은 민트 포인트 액세서리나 아이보리 신발을 매치해 주시면 색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될 만한 손수건, 팔찌, 넥타이 같은 소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의 애정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솔로이신 토끼띠 분들은 음력 18일 혹은 24일에 소개팅이나 모임이 잡히면 색다른 설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자연광이 잘 드는 카페가 좋습니다. 밝은 아이보리 톤 인테리어와 어우러져 행운의 색 파동이 극대화됩니다. 기혼이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작은 불꽃이 튈 수 있으나 이때 회색 비난이 아니라 연보라 칭찬으로 대화를 전환하시면 오히려 애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배우자에게 387 숫자를 활용한 비밀번호 제안을 해보시면 유대감이 강화되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밝은 색을 입으시고 회색은 잠시 멀리 하시며 387 파동을 생활 속에 심으시면 토끼띠 여러분의 일사년 여름은 풍요와 안정이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지만 소중한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과 실천 계획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신 모든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387 명상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달 운세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